오늘 용인에 와서 저 자신은 물론이고 함께 온 분들이 다 큰 기쁨을 가슴속에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정석 용인시장을 평생에 처음 만났어요. 오랜 시간도 아니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역시 인물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러면 요새 뭐 눈치 보는 사람 많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이 서정석 시장은 갈 길을 명백하게 보고 있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역에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에게 또는 그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좀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 이 용기는 다르더라고요. 와서 오히려 시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우리가 얻어가지고 갑니다. 보통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의 답이 확실하고 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한다 하는 방향 감각이 뚜렷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런 분이 말이야 뭐 지금은 용인시 시장이지만 만일에 서울시 시장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나도 지지하겠다. 그게 사실이에요. 또 뭐 당의 지지를 공천을 받아야겠지만 만일에 서정석 용인시장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그럼 난 지지할 겁니다. 어때요? 나는 오늘 대단한 인물을 만나서 마음속에 기쁨이 그래서 가득한 겁니다. 왜? 조국은 끄떡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조국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것은 이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시장 같은 분, 또 그를 돕는 분들, 또 그 시장을 지지해서 용인을 뭐 한국의 제일 가는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꿈에 부푼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 민족의 내일의 희망을 걸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고 여러분에게 뭘 끼쳐준다는 것보다도 이 지역이 가진 어떤 그 강한 기 그것을 조금은 받고 가서 앞으로도 기가 살아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용인에서 여러분과의 만남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흡족합니다. 이제 강연은 다음에 하는 조갑재 선생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나는 적당히 하고 물러나겠지만 사실 역사를 좀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한평생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잘 알고 있죠. 어제를 모르면 오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역사가의 E.H. 카라는 사람은 역사는 무엇인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역사가 되는 거죠. 어제 얘기를 자꾸 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잘 알아서 그 어제가 오늘과 어떻게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게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우선 역사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조금 역사에 희망이 뭐가 있느냐,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걸 우선 그 흐름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 딸이 다 조국에 대한 무슨 신념을 가지고 살 텐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잘된 건가 못된 건가 그런 데 대해서도 좀 확실한 의견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조국이 한심한 것 같아도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고려조가 무너진 걸 기억하시죠? 처음에 일어날 때 기사가 굉장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뒤로 가면서는 정치도 아주 문란해지고 궁 안에 여러 가지 일들도 불미스럽고 기운이 차차 약해져서 별난 이런 인물도 자꾸 등장하고 그러다 결국은 나라 구실을 못하고 무너집니다. 고려조가 무너졌다. 그럼 고려조에는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도 고려조의 정신이 확실한 그런 지도자가 고려조에 있었으니까 고려는 비록 망했지만 고려의 정신은 죽지 않은 겁니다. 그 왜 그런가 그러면 이제 이성계 일파가 위화도에 회군함으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다 찬성합니다. 왜?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까. 무슨 이게 옳다 저게 틀렸다 하는 것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계층은 얼마 안 되고 우선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새로 권력이 저쪽으로 몰리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고려조 무너져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성계 일파는 이제부터 새 왕조를 세우는데 무너져가는 고려조에는 인물이 없는가? 그걸 따져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 아마 여론조사를 했겠죠. 여론조사를 했더니 백성들이 한결같이 정몽주 거른이 대학자이시고 대경세가이시고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모시는 분입니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성계 일파는 그 일을 좀 우리 편에 끌어들여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되게 하는 거죠.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 선생에게 시조 한 수를 띄웁니다. 옛날 분들은요 아주 어떤 수준의 학식이 있어가지고 시조도 써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어떤 필요한 사람을 정보부 지하실에 불러다 놓고 협력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또 보는 거예요. 이방문이 정몽주 선생에게 시조 한 수를 띄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릉 칠기 얽어진들 기었다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서 100년까지 누리와죠. 이 시조가 만수산에 관한 시조 아닙니다. 칡릉굴에 관한 시조도 아닙니다. 요새 말로 풀어서 한번 읽어본다고 하면 정선생 무너져가는 고려조면 어떻고 새로 일어나는 조선조면 어떻습니까? 인생사 다 그렇고 그런 건데 공연히 충신은 불사 이군이요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 만수산에 칡릉굴이 서로 얽히듯이 우리도 손잡고 한평생 재미있게 살아봅시다. 또 보는 거죠. 만일에 정몽주 거른의 가슴 속에 감투, 출세 이거밖에 없었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오라고 초대하는데 그냥 그걸 받아들고 정몽주 선생은 곧 가지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신중을 또 시조 한 수에 읊어서 보낸 겁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미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어야 안 됩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고려조가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났다고 나 이 고려조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고 당신네 따라가서 무슨 한 자리 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정몽주 선생은 노하셨기 때문에 비록 선주교에서 칼을 맞았건 몽둥이를 맞았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 민족의 가슴 속에 뭔가를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멋있다. 사람이 그렇게 산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서울 가셔서 양화대교를 타고 강북으로 가면 육지 다다르자마자 저만큼 동상 하나가 서 있고 그 동상이 정몽주 선생의 동상입니다.